이번에는요,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 자동차 쪽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모처럼 테슬라가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최근 보면은 올해 들어서만 카운트를 해봤을 때 무려 45%나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판매 쪽에서 많이 부진한데 원인을 놓고 보면은 첫 번째로 지금 테슬라가 신형 모델 Y를 출시를 했는데 생산은 아직까지 좀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신형 Y가 출시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1월 달에 판매가 많이 부진했었던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는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이게 좀 백래시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내에서 정치 행보에 대해서 반발을 갖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이게 지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봤을 때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워낙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업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1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판매가 좀 감소를 하고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좀 세이프하다라고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생각해 보면요. 전기차 캐즘 들어간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현상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결국에 정치적인 노이즈가 가미가 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현대 기아차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으로 바로 귀결되기도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반사 이익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테슬라 판매가 많이 감소한 지역을 보면은 뭐 중국이나 유럽 시장인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로컬 메이커들이 상당히 세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요? 그렇죠. 유럽에서도 지금 뭐 BYD라든지 뭐 지리차라든지 이런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빈자리를 메꾸게 되는 건 아무래도 중국 브랜드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테슬라가 상당히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좀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중국 메이커들이 진입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일부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을 봤었을 때 올해 현대기아차의 정차 판매가 나쁘지 않습니다. 1년 때 봤었을 때 전년 대비해서 판매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뭐 한 30-40%나 뭐 그 이상도 지금 판매 증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꼭 반사 수혜가 아니더라도 현대기아차가 올해 정차 판매는 상당히 좀 양호할 걸로 보입니다. 아니,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왜 갑자기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피크아웃 얘기는 뭐 네. 계속해서 있어 왔었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현대기아차가 코로나 이후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때 13%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이 기록을 네.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과거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의 이익률이 지금 이례적으로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단 환율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선진 시장에서 특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결국에는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작용을 하시는 건데 지금 봤었을 때 이제는 이런 시장의 가격 상승이라는 게 가격이 저희가 굉장히 스티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한 번 올라간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의 취향도 보면은 옛날보다 더 큰 차 그리고 더 첨단 기술이 들어간 차종에 대해서 많이 선호도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급이 이제는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하는 추세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네.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경쟁이 좀 심화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중국 차들이 글로벌리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값싼 중국산 차랑 경쟁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을 잘 방어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동차 섹터가 이렇게 힘을 못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또 관세 노이즈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뭘 이렇게 가격적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가 붙으면 저가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조지아주에 신공장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에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까요? 최근에 네. 자동차 업종 주가가 부진했던 거는 사실은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네.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거의 뭐 한 7,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은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오는 타격이 이제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네. 이걸 가지고선 무역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무역 협상 쪽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메타플랜트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험 가동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그죠. 실제로는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말 정도에 이제는 기공식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거를 지금 이벤트를 지금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또 초청을 할 거거든요. 초청을 해가지고 좀 정치적인 이벤트로 활용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를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좀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4월 초에 관세부가 결정이 나오기 전에 발표되기 전에 직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는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플랜트가 참 시기 적절하게 잘 지어졌네요. 그죠? 사실은 작년 10월에 이미 지어졌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벤트를 하는 그죠? 거죠. 네, 예. 맞춰서. 잘 맞춰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 혹시 이거 내가 당선이 되고 나서 지은 게 아니니까 다시 더 추가해라 뭐 이럴 가능성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자리에서 네. 우리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투자를 하고 예. 이제는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언론으로 앞으로의 나갈 플랜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공식을 좀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 기아 이 대장들의 매력도를 좀 따져보고 싶어요. 현대기아차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둘 다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뭐 PER 4배 미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양사 모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이제 공이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서의 낙폭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특히 올해를 봤었을 때 현대차가 기아보다 좀 낙폭이 더 컸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배당도 있었고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현대차 대비 좀 선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컨셉은 낙폭 과대주를 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큰 펀더멘털의 차이라기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현대 기아 굳이 따지자면 현대차를 픽을 하시겠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랫단에는 어떻게 보세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예. 최근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죠. 네. 관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올해 계속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작년에 모듈 쪽이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개선이 되는 구간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 쪽 수익성이 좋다. 그리고 AS 쪽도 환율도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 운송비 쪽도 많이 내려가면서 AS 쪽에서의 수익성도 좋아질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미국 신공장이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 신공장의 바탕으로 미국 현지에서 새로운 OEM들로부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GM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좀 나왔었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미국 메이커들로부터 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도 좋고 그리고 올해 어떤 이익 전망치도 좋은 게 이제 현대모비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대위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눴을 때 이게 방산이랑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팁을 좀 들었어요. 방산 비중 상당히 큽니다.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 방산 매출액이 약 3,500억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YY로 봤을 때 2023년도 대비해서 약 50% 정도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의아가 기계 부분이 좀 고질적으로 적자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서 적자폭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는 방산 쪽에서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데 특히 이게 수출 매출이다 보니까 또 마진이 굉장히 높은 네. 이런 수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 쪽에서는 사실 러시아 전쟁 나면서 러시아 엔진 공장 좀 가동이 좀 안 됐었던 점, 그리고 멕시코 공장에서 가동률이 내려간 점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 공장도 잘하면 올해 연내에 재가동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방산은 계속해서 지금 수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공장 재가동은 종전이 되고 나야 가능한 거죠? 종전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아. 근데 이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안으로 바이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선 러시아 공장을 매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젠 좀 규제가 완화만 돼도 바이백 옵션을 선택을 해서 러시아장에 복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큰 업황부터 종목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 연구원님 픽은 무엇인지 끝으로 들어볼까요? 올해 연간 탑픽으로는 현대모비스를 좀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위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입니다. 네, 일단 뭐 연간 탑픽은 그래도 이제 제가 연간 이제, 탑픽. 네, 예. 저희가 이제 정해놓고 가는데 모비스를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세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을 낙폭과대주들이 좀 만회를 하는 분위기로 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었던 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 많이 받았고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SL이나 화신, 서현이야 뭐 이렇게 미국 현지 공장 진출하는데 네. 주가는 현대기아차 따라서 뭐 30-40% 빠진 종목들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낙폭 과대주들이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유아도 사실은 네. 현대차랑 비슷하게 빠졌어요. 30에서 40% 정도 이젠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 매력도도 지금 확보가 됐고 거기다가 앞으로 또 좋은 모멘텀들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현대위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간 단위로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 과대에 따른 종목들 현대위아, 현대차 대표적으로 꼽아주셨고요. 그 아랫단에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SL이라든지 화신까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십니다. 예, 오늘 또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의 얘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그래도 모처럼 우리 반도체, 우리 자동차 쪽이 좀 힘을 내주기를 저희도 고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